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건강체험식. 오늘은 뼈가 약해서 혹은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리고 많이 말라 있는데 살이 찌고 싶은 분들, 그리고 평소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기력을 차리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을 폭탄처럼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추어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어탕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추어탕을 1년 정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골다공증이 좋아진 그런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분이 2017년도 2월 달에 오셨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이분이 이제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서도 그 그래프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셨죠?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초록색이 뼈가 굉장히 튼튼한 상태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뼈가 엉성한 골조송증 상태이고요. 빨간색에 있으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실선으로 선이 3개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내 골밀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20대 골밀도가 저기 꼭대기에 있으면 골밀도가 좋은 거겠죠. 근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노란 선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20대임에도 뼈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직선과 맨 위에 있는 선 사이에 나의 골밀도가 분포하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면 나는 평균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대에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노란색 말고 저기 초록색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평균에 들으려면 이렇게 초록색 있는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20대, 30대 비슷해요. 골밀도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얼추 골밀도가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까지 형성된 골밀도가 30대, 40대 계속 다져지면서 이렇게 평행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40대 후반,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50대 가까이 되면서부터는 갑자기 이 그래프가 떨어져요. 급격하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맨 위에 골밀도가 좋았던 그래프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평균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 이제 20대, 30대, 40대에는 골 조송증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면 골밀도가 굉장히 좋아서 나는 뼈 튼튼해 라고 믿었던 분들이 이 50대 갱년기를 걸치면서 골밀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선까지 내려오면 골다공증인데요. 지금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 여기 빨간색에 있죠. 이 점이 환자분의 그 골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골밀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이분은 골다공증 말고도 위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위암이 있어서 그 위를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밥 2숟가락, 3숟가락밖에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음식을 많이 드시질 못하니까 당연히 몸 전체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드셔서 몸이 약하기도 한데 그 상태에서 골밀도까지 이제 뚝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체중이 36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될까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당시에 체중이 36kg이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체중 늘리기를 해보자.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이런 근육을 보충할 영양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 뼈를 튼튼하게 채워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뼈의 그 골밀도라는 것은 대부분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 자체는 칼슘이지만 그런데 뼈를 같이 구성을 하고 뼈에 영양을 밀어 넣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단백질이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살이 찔 수 있을 정도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그러고 나야 이 골밀도도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1년 후에 오셨어요. 정확히 1년 후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허리 골밀도를 검사를 했더니 자, 이제는 이 빨간색 선에 있으면 그러니까 세 이 줄 중에서 가장 밑에 게 이제 그 평균의 가장 아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빨간색 선.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흑백으로 찍어 오셨는데 이 빨간색이 아니라 그 위에 그림에서 치면 이 노란색 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 골조송증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골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평생을 두고 한 40대까지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왔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완만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골밀도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튼튼해질 일은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1년 후에는 골다공증에서 골조송증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지를 들고 왔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그러니까 서로가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분이 체중이 39kg이 돼서 오신 거예요. 36kg에서 39kg, 겨우 3kg? 그것도 1년 동안 3kg이 늘었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위암으로 전절제를 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몸무게가 37kg를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위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7kg을 넘은 적이 없었던 분이 1년 만에 36kg에서 39kg이 되어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골밀도도 좋아지고 이런 결과는 저한테는 정말 큰 보람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골밀도도 좋아지고 이제 살도 쪘다, 즉 근육량도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를 이 골다공증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근육량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15, 30 나이예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근육량이 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자, 아래에 있는 곡선처럼 따라간다면 우리가 근육량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없이 그냥 배고플 때만 먹고 내 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랬을 때는 아래 곡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완만한 증가를 하면서 30살까지 갔다가 3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근육량이 점점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질 일은 없다. 갱년기를 전후해서 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점점 내려간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근육량은 오히려 더 빨리 감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살만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점점 하얀 곡선을 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소에 관리를 안 하신 분 얘기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음식을 적절하게 잘 섭취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근육량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3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요만큼까지만 채울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10억 원을 벌어놨어요. 10억 원을 저축해 두신 분들은 3억을 써도 7억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후에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도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3억 5천만 원을 벌어놨는데 3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죠. 이것처럼
내가 얼마를 저축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결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량이 나이가 드는 게 60, 70이 아니라 30만 넘어가도 이제 근육량이 점차 조금씩 소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대 이전에 내가 근육량을 얼마나 많이 비축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노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밖에 저축을 해두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나 스스로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너무 부족해지면서 이제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뼈를 지탱할 수도 없다 보니 이제 우리의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자, 오늘 그래프를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프가 비단 골다공증 그래프 그리고 이 근육량 변화 그래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모양을 그리는 그래프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여성 호르몬 그 하향 곡선 호르몬이 갱년기까지는 넉넉하게 분비되다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여성 호르몬 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자, 우리가 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 이 성호르몬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근육량의 변화 그래프, 골다공증의 변화 그래프 이런 것들이 비슷한 모양을 그린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비축해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나는 이미 비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는 조금 보충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냥 다른 사람이 조기 한 마리 먹고 어우 난 배불러 이 정도면 단백질 충분히 섭취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해요. 이럴 때는 단백질을 다른 영양들을 폭탄처럼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음식 추어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추어탕은 뭐가 다른지 한번 지켜보시겠어요? 자, 추어탕 재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홍어탕 그리고 또 뭘 끓였었죠? 선지 양탕 이렇게 끓일 때에도 기본 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본 육수는 멸치 그리고 표고버섯 그 다음에 대파, 양파, 무, 마늘, 다시마 이것이 기본 재료가 되겠죠. 자, 추어탕은 바다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바다에서 온 음식 또는 물고기 음식, 생선 이런 것들을 조리할 때에는 뭘 쓰면 좋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보리새우 그리고 건홍합, 황태 머리나 황태채, 황태뼈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육수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끓일 이제 건더기가 필요하겠죠. 얼갈이 배추 준비했어요. 그래서 얼갈이 배추를 물에다 데쳐서 이제 그 찬물에다 헹궈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으로서는 저는 된장, 간장, 죽염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 미꾸라지 꿈틀거리는 모습은 사진에 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추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들통에다가 넣고 왕소금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소금을 넣고 뚜껑을 덮어 놓으면 이제 펄쩍펄쩍 하다가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절을 하면 그것을 다시 씻어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삶는 거예요. 삶는데 그때 삶을 때 대파라든지 양파, 마늘, 우엉, 식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푹 삶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흙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완전히 제거돼서 좋긴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추어를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 이렇게 징그러워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어를
갈아서 준비한 그런 재료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추어 중에서도 무항생제 추어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항생제 추어인데 그거를 살아있는 재료 혹은 그것을 아예 갈아서 오는 것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추어를 이렇게 압력밥솥에다 넣고요.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이제 3시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 이게 드릴 거라서 더 푹 삶느라고 이제 3시간 정도를 했는데 1시간 정도만 삶아도 돼요. 다만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추어를 한 3분의 1 정도 넣고요. 물을 이제 3리터 정도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넉넉하게 넣고 끓이다 보면 압력솥 막 그 위로 막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딸랑딸랑하고 압력밥솥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얼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불로 해서 최소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이 정도를 이제 고우는 거예요. 이런 걸 고운다고 하죠. 이렇게 고우면 사실상 이게 한 50분, 1시간 했을 때는 채로 좀 걸러야 되거든요. 거르든지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거는 오랫동안 고았더니 그냥 믹서기로 갈지 않아도 이게 다 그냥 곰죽처럼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자로 문지르기만 했더니 뼈까지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추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까 데쳐놓은 그 얼갈이 배추를 넣고요. 그리고 그 기본 육수에다가 육수 건진 거에다가 얼갈이 배추 넣고 그리고 요 하얀 거는 이 뭐 잘못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양파를 더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갈아 넣고 푹 끓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추어를 푹 삶고 한쪽에서는 그 육수에다가 얼갈이 배추를 넣고 이렇게 푹 고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 얼갈이 배추를 삶은 거에다가 된장 풀고 간장 넣고 해서 삶은 거에다가 이 추어를 붓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푹 끓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추어를 넣고 푹 삶으면서 위에 이제 지저분하게 생겨나는 거품만 걷어내면 추어탕 완성인데 오늘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 이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서리태 삶은 거예요. 콩물을 여기다 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만으로도 단백질, 칼슘, 모든 영양소들 굉장히 풍부하고 거기에 얼갈이 배추를 넉넉하게 넣었기 때문에 식이섬유까지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영양식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콩물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을 정말 넉넉하게 쏟아 붓는 거죠. 제가 단백질을 폭탄처럼 쏟아 붓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어탕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 뜨다 보니까 이제 추어탕을 많이 뜨질 않아서 불품이 조금 없나요? 추어탕을 이렇게 떠서 그 위에다가 기호에 따라서 이제 뭐 청양고추가 됐든 부추가 됐든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얼갈이 배추 외에도 버섯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으로서 일단 이렇게 얼갈이 배추까지만 넣어서 만들고요. 그리고 먹을 때 이제 버섯을 그날 이제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느타리 버섯, 어떤 날은 팽이버섯 이렇게 버섯을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얼갈이 배추 넉넉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추어 충분히 삶아서 그거에다가 콩을 갈은 것까지 콩물까지 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폭탄처럼 쏟아볼 수 있는 추어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뼈가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병을 앓으면서 너무 많이 이제 고생을 해서 기운도 없고 그리고 많이 말랐는데 이제 병이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밥맛도 돌아오지 않고 체중이 늘어나지 않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추어탕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신다 생각을 하면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정말 얼굴이 많이 좋아지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추어탕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그릇씩 드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